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친구를 돕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숙이는 남편 태식 씨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제가 한 일은 미숙이를 병원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58살 윤정이. 저는 친구의 결혼을 구하려다 모든 걸 망쳤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결혼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58살이고 동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마치 누군가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주 살금살금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미숙, 미숙아. 저는 반가워서 소리쳤죠. 미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면서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그날의 미숙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희야, 오랜만이야. 미숙이가 작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큰 소리로 야, 윤정희 하면서 와락 안겼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미숙이가 집에서 혼난 날이었어요. 그때도 이런 표정이었어요. 작아지고 싶어하는, 숨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 어머, 무슨 일로 왔어? 몸이 어디 아픈 거야? 걱정되어서 물었어요. 미숙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상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미숙이의 손끝을 봤어요. 평소에 피아노를 치던 그 우아한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도 깎아먹은 것처럼 들쭉날쭉했고요. 아, 이건 심각한 스트레스의 신호였어요. 정희야, 나 요즘 잠을 못 자. 미숙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 저는 미숙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성가대 일이 힘들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숙이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미숙아, 우리 사이에 뭘 못할 말이 있어? 편하게 얘기해. 제가 다독여주니까 미숙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너무 버거워.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이의 남편 오태식 씨는 가구 제작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분이에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미숙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버겁다는 게 무슨 뜻이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이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잠깐의 침묵. 하지만 밤마다 나는 지쳐. 정말 힘들어.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숙이가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니. 미숙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희야, 나는 나쁜 아내인 것 같아. 남편이 다정하게 다가오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져. 그런데 또 죄책감이 들어. 미숙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미숙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숙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일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라고.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미숙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물론이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도 있고 마음의 변화도 있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미숙이가 조금 진정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말 든든해. 이런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미수가 태식 씨와 대화해봤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조언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말해? 여보, 당신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태식 씨를 만나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면 미숙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대신 파악해서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미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을 때 미숙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숙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숙이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미숙이의 떨리던 손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품고 있는 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이어질지,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선한 의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진료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미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떨리던 손끝과 힘들어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료실에 중년 남성 환자가 오셨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침을 맞으러 온 분이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분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날 외면해요. 옆에 앉으려고 하면 일어나 버리고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미숙이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미숙이도 남편을 피한다고 했고 이 환자분의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하고 혹시 부부간의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내는 항상 바쁘다고 하고 저도 할 말이 없고 예전에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그분이 말끝을 흐렸어요. 침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날 외면한다. 이 말이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숙이와 태식 씨도 저런 상황일까? 서로 마음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걸까?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인사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죠. 응, 왔어. 저녁은? 저도 별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적당히 해먹어. 남편의 대답도 건조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저도 남편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이 또 떠올랐어요. 아내는 날 외면한다. 그 말과 함께 미숙이의 고백도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버거워. 그래.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구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미숙이는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 환자분은 아내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하고, 정말 서로 모르고 있는 걸까? 만약 내가 그 사이에서 뭔가 알아볼 수 있다면? 미숙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점점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진료실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미숙이와 태식 씨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요즘 어때? 몸은 좀 나아졌어? 정희야, 고마워. 그런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미숙이의 목소리가 더 지쳐 있었어요. 태식 씨는 뭐라고 안 하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더 미안해. 태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숙이는 혼자 끙끙 앓고 있고 태식 씨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누군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야. 내가 태식 씨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보면 미숙이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오후에 또 다른 환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역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부담스러운데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미숙이와 똑같았어요. 역시 이런 문제가 흔한 일이구나. 그리고 대부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거야. 제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미숙이를 도와줘야겠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태식 씨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차라도 하나 가져가서 미숙이 집에 들러볼까? 그러다가 태식 씨와 마주칠 수도 있을 테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그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숙이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태식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금지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당귀차를 포장해서 미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이네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2층 집 뒤편으로는 태식 씨가 운영하는 작은 가구, 제작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기톱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아, 나야?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뒤편 공방에서 태식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네. 미숙이한테 온 거예요? 태식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나무 조각들이 붙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건강차 좀 가져왔는데
미숙이는 어디 갔나요? 차 봉지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아, 미숙이는 교회 성가대 연습 갔어요.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태식 씨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냥 가지 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괜찮을까요? 바쁘실 텐데.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미숙이가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태식 씨가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태식 씨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가구 제작 이야기, 요즘 주문이 줄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더라고요. 정희 씨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미숙이가 항상 얘기해요. 정희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태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숙이는 제게도 소중한 친구죠. 요즘은 어떤가요? 건강하게 지내나요? 슬쩍 미숙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 순간 태식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글쎄요. 요즘 미숙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태식 씨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예전엔 제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줬는데 요즘엔 뭔가 어색해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피하는 것 같고. 태식 씨가 찻잔을 손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싸운 적은 없어요. 그냥 아내가 요즘 나를 피한다는 느낌이에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들었던 환자의 말과 똑같았거든요. 아내는 날 외면한다. 미숙이는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태식 씨는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태식 씨, 혹시 미숙이와 대화는 자주 나누세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전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요즘엔 미숙이가 바쁘다고 하거나 피곤하다고 해요. 태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태식 씨의 눈에 서글픔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미숙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태식 씨의 외로움에 대한 동정, 그리고 제 남편과는 다른 태식 씨의 섬세함에 대한 묘한 끌림까지. 태식 씨는 정말 미숙이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말했더니 태식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랑하죠. 하지만 요즘엔 그 사랑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숙이한테. 태식 씨의 솔직한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집에서 제 남편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 태식 씨는 아내를 이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 여자 입장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태식 씨가 갑자기 제게 부탁했어요. 아내가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미숙이의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식 씨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태식 씨의 아내라면? 글쎄요. 아마 미숙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도 있고 마음의 변화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정희 씨, 저는 그냥 미숙이와 가까이 있고 싶어요.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태식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태식 씨가 제 손 가까이로 손을 뻗었어요. 정희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는 잘 지내세요? 갑자기 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도 텔레비전만 보며 저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그 모습.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요?
태식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말하고 보니 우리 부부 관계가 얼마나 메마른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부럽네요. 저희는 요즘 그마저도 어려워요. 태식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가 있구나. 미숙이는 이런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데 나라면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줘서 태식 씨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천만에요.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만남이 단순히 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건지. 미숙이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와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미숙이 오면 차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할게요. 자주 놀러와요. 태식 씨가 대문까지 배웅해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미숙이가 왜 태식 씨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태식 씨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나를 태식 씨처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날 밤 무뚝뚝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미숙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태식 씨를 더 자주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일주일 후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태식이가 네가 건강차 가져다 줬다고 고마워하더라. 차도 정말 좋다고 하고. 그래, 다행이네. 몸에 좋으니까 꾸준히 드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식 씨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정희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오늘 저녁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태식이한테 전화가 안 돼. 혹시 우리 집에 들러서 저녁 준비되어 있다고 좀 전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퇴근길에 들를게. 제 대답은 너무나 빨랐어요. 마치 이런 기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후 6시쯤 미숙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집은 조용했고 뒤편 공방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태식 씨가 나무판을 다듬고 있었어요. 태식 씨,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전기톱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 씨는 완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손길이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공방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전기톱 소리도 멈췄습니다. 태식 씨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는데 바로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더 놀랐어요. 어머, 정희 씨, 언제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 태식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미숙이 부탁으로 왔어요. 저녁 준비되어 있다고 전하라고. 어둠 속에서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네. 요즘 공사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태식 씨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요. 공구들이 많아서 위험해 보여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태식 씨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제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공방을 비추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무향이 진하게 퍼져 있고 어둠 속에서 태식 씨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였어요. 정희 씨, 위험하니까 여기 앉아요. 태식 씨가 작업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제가 그 의자에 앉아 태식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어디 갔다고 했죠? 태식 씨가 물었어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면서 태식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모습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또 혼자 저녁을 먹어야겠네. 태식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요즘도 미숙이와 잘 안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식 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 씨,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해졌어요. 미숙이가 저를 완전히 피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고 태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파왔어요. 미숙이의 고통도 알고 있고 동시에 태식 씨의 외로움도 보이니까 더 답답했어요. 태식 씨, 미숙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다만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 거라면? 태식 씨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는 정말 좋은 친구네요. 미숙이가 정희 씨한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태식 씨가 제 손 가까이로 손을 뻗었어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 태식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태식 씨도 뭔가 느꼈나 봐요. 손을 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태식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손은 떼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이가 받지 못하는 이 사랑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는 없을까? 태식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숙이가 힘들어하는 건 태식 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태식 씨는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태식 씨의 손이 제 손을 살짝 감쌌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섬세함도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 씨, 태식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친구를 배신하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못했어요. 미숙이는 이런 사랑을 부담스러워해. 그럼 내가 대신 그 무게를 짊어지면 되잖아. 그런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태식 씨,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어요. 정희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밝은 불빛이 공방을 비추자 우리는 깜짝 놀라며 손을 놨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에는 뭔가 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다음에도 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방을 나왔을 때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미숙이를 돕겠다는 핑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도 그 감정에 휘말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태식 씨 생각이 났습니다. 공방에서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스친 손길, 그리고 서로 바라본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밥 됐냐고 물어도 대충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응, 곧 돼.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바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또 잔소리했어.
정말 짜증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제가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래? 저도 별 관심 없이 대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고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르륵 들었어요. 태식 씨는 미숙이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식 씨였거든요. 손을 닦고 급히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정희 씨, 오늘 밤 나무향이 그대에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공방에서의 시간이 자꾸 생각나네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태식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야구 중계를 보면서 혼자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무향이 그대에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계속 생각나요. 따뜻한 나무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30년 넘게 살면서 다른 남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곧 태식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희 씨가 이해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미숙이는 저와 이런 대화조차 하기 어려워하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묘한 정당화가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미숙이를 대신해서 태식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거야. 미숙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태식 씨, 외로우실 때마다 연락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어요. 코까지 골면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태식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계속 읽어봤어요. 새벽까지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태식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저는 제 일상의 권태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태식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 계시다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미숙이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와 그녀의 남편이 이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태식 씨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어제 태식이 전해준 말 들었어. 고마워. 뭐가?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저녁 준비되어 있다고 전해줬다며. 그런데 태식이가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해. 갑자기 기분이 좋아 보여. 미숙이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뭔지는 모르겠는데 콧노래도 부르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말도 많이 걸고.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식 씨가 기분 좋아 보이는 이유가 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아, 그래도 남편이 기분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제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정희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식이가 다가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피하고 싶어져. 미숙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숙이가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식 씨가 제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생각에 묘한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미숙이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는 태식 씨의 사랑을 받기 어려워하고 태식 씨는 외로워하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식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 그날 저녁에도 태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정희 씨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태식 씨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미숙이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사실은 제 자신의 외로움과 권태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미숙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지금 시간 있어? 급하게 만나고 싶은데. 미숙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서 만날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동네 카페로 와줄 수 있어? 정말 급해. 미숙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숙이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제가 앉자마자 물어봤어요. 정희야, 나 정말 미치겠어. 미숙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했어요. 태식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졌다니. 어떻게?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피하면 알아채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요즘은 더 적극적이야. 마치 확신을 가진 것처럼.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식 씨가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저와의 메시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태식 씨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이유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더 이상해.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 보이고 나한테 관심도 더 많이 보이고.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콧노래도 부르고 평소에 안 하던 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어제는 꽃까지 사왔어.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미숙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식 씨가 꽃을 사왔다니 분명히 저와의 대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미숙이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미숙아, 그래도 남편이 꽃 사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제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는 몰라. 태식이가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죄책감이 들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받아줄 수 없을까 하면서.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젯밤에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 태식이가 계속 다가오려고 하는데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 미숙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미숙이가 불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태식 씨에게 희망을 준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식이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미숙이가 제게 간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숙이가 태식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태식 씨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태식 씨와 나눈 대화들도 모두 의미 없어질 테고요. 글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미숙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할 수도 없어. 미숙아, 제 목이 메었어요. 정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미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태식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 있는지 좀 살펴봐 줄래?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는 저를 믿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저는 이미 태식 씨와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태식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미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나한테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미숙이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숙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태식 씨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정희야, 내가 좀 알아봐 줄래? 너는 태식이도 잘 알고, 나도 잘 알잖아. 너라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숙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 기회가 되면 알아볼게. 정말 고마워, 정희야. 너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했을까? 미숙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미숙이는 저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저는 사실 이미 미숙이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미숙이를 돕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태식 씨에게서 평소처럼 메시지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도 고마웠어요. 정희 씨 생각하니까 미숙이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식 씨가 미숙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저와의 대화로 위로받아서 미숙이에게 더 다가가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미숙이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미숙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태식 씨, 미숙이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정희 씨,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정희 씨와 대화하다 보니 자꾸 용기가 생겨요. 정희 씨는 저를 이해해 주니까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태식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 미숙이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숙이는 저를 믿고 남편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이미 그 남편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내가 정말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한의원에서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급한 느낌이 들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정희 씨죠? 저는 새소망 교회의 김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숙 집사님이 성가대 연습 중에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급히 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네, 미숙이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빛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미숙이 걱정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인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식 씨가 복도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 제가 뛰어가며 불렀어요. 정희 씨, 태식 씨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숙이가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태식 씨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성가대 연습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대요. 심장 발작이라고 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 발작이라니. 미숙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는데 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태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스트레스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숙이가 받은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태식 씨가 급히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부정맥이었습니다.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식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태식 씨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의사가 돌아간 후 태식 씨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정희 씨, 저 정말 무서웠어요. 미숙이를 잃을 뻔했어. 그때 태식 씨의 눈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태식 씨가 진짜로 미숙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태식 씨와 나눈 대화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태식 씨, 미숙이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도 큰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엉망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쓰러진 이유가 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제가 태식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 미숙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다음날 오후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미숙이는 많이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정희야, 와줘서 고마워. 미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아, 괜찮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가 미숙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놀랐어.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미숙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태식 씨는 미숙이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물도 떠다 주고 베개도 정리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면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선아 강사였어요. 어머, 정희 선생님, 여기서 왜? 선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친구가 입원해서 면회 왔어요. 선아 강사님은요? 저도 지인 면회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선아와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친구의 고민을 도와주려다가 더 복잡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부부 문제로 힘들어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그 친구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신 건 아니에요? 깊이 개입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문제 같은 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선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남의 상처를 대신 해결한다는 건 오만이에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건 그 사람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미숙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만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자기 욕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도움만 주려는 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선아의 말에 제가 뜨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는 순수하게 미숙이를 도우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제 자신의 외로움과 권태를 달래려고 했던 걸까? 그날 밤, 태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요. 미숙이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미숙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식 씨에게는 미숙이가 전부였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던 거죠. 태식 씨, 미숙이를 잘 돌봐주세요. 저는 이제 연락 안 할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곧 태식 씨에게서 당황한 답장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미숙이가 쓰러진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태식 씨가 미숙이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에서 말이에요. 미숙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태식 씨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아 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의 상처를 대신 해결한다는 건 오만이에요. 그날 오후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놀러와. 할 얘기가 있어. 미숙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미숙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태식 씨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미숙아,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 몸은 어때? 제가 미숙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정희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숙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 태식이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미숙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상담을? 응, 부부 상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태식이가 먼저 제안했어. 미숙이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태식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태식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성숙하고 안정되어 보였어요. 정희 씨, 미숙이가 쓰러진 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미숙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어. 태식이도 내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나도 태식이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미숙이의 목소리에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태식 씨가 덧붙였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숙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만 앞서갔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정말 큰 병 났을 거야. 미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숙이는 제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었거든요. 미숙아, 사실 제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행복해하는 미숙이에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미숙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너희 부부가 다시 잘 지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숙이네 집을 나온 후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미숙이와 태식 씨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었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졌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응.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무슨 얘기? 우리 부부 얘기. 요즘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요즘 외로웠어.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다고. 정말? 여보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놀랐어요. 응.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이미 너무 오래된 패턴이라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권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도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남편이 물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에서 태식 씨의 연락처를 완전히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모두 지웠습니다. 문득 처음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숙이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의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진정 미숙이를 도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건지. 점심시간에 선아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아 선생님, 저번에 해주신 말씀 정말 맞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건 오만이라는 말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깨달으신 것 같네요. 어떻게 됐어요? 친구 부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고 파랬어요. 마음도 그만큼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꽃을 사와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아내한테 꽃 사주면 안 돼?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고마워.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숙이의 고민을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였죠. 진짜 해결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미숙이와 태식 씨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와 남편도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한의원에 중년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남편분은 허리 치료를, 아내분은 불면증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였는데 선생님, 저희 부부가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아내분이 밝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남편분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우리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네.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 마음만 먹으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미숙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은 틀렸지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미숙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희야, 태식이랑 여행 다녀왔어.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미숙이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그래? 어땠어? 신혼 때처럼. 설레더라. 이런 감정이 또 있을 줄 몰랐어. 다행이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희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싶어. 미숙이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미숙이는 아직도 제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미숙이와 태식 씨가 행복해졌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많은 걸 배웠다는 것이니까요. 1년 후 한의원에 새로운 환자가 오셨어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친구 부부 문제에 개입했다가 일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 친구분도 자신만의 속도로 답을 찾아갈 거예요.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에요.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혼란과 깨달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집에 가는 길에 문득 그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태식 씨와 손을 맞잡았던 순간, 미숙이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선아 강사의 따끔한 조언까지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늘 일찍 끝났네. 응,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었어. 그럼 같이 저녁 만들까? 오랜만에 남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아. 부엌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이 버겁다는 절친, 그 고민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라는 제목 자체가 착각이었어요. 해결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길이었고, 저는 그저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진심이 다른 사람의 것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의 고민을 들었을 때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참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